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4강 동안 여러분과 함께 캘리그라피 강의를 진행하게 된 캘리그라퍼 성은아입니다.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캘리그라피 수업이 진행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커리큘럼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캘리그라피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어느 분야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한계를 느끼게 되시겠죠? 저와 함께 재미있게 캘리그라피 수업을 하면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는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캘리그라피를 응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캘리그라피 작품을 함께 연습해 봄으로써 잘 쓴 글씨와 오류가 있는 글씨 등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캘리그라피 실전 시간입니다. 앞선 두 과정에서는 이미 쓰여진 글씨를 연습해 보는 과정을 가졌다면 마지막 캘리그라피 실전 시간에는 내가 조금 더 감각적인 글씨를 창조해 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최종 단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너무 어려운 과정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고 먼저 오늘 첫 수업인 제1강 캘리그라피란 무엇인지 캘리그라피 재료 이야기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캘리그라피란 의미는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합니다. 캘리그라피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칼리그라피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칼리란 미, 즉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라피아란 쓰다, 서풍, 화법, 기록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의 어원을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캘리그라피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예 또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캘리그라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서예가 캘리그라피라니 좀 낯설어 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서예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서, 글씨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술을 뜻합니다. 즉, 글씨 예술, 글자 예술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네요. 서예는 문자를 소재로 하는 조형 예술이라고 말을 하죠. 요즘 캘리그라퍼들은 서예와 캘리그라피가 전혀 다른 분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각 명사의 어원과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캘리그라피와 서예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다른 것은 그 글씨를 쓸 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와 글씨를 연습하는 재료, 그 다음에 후에 그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캘리그라피의 조금 방향이 다른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지금은 가볍게 캘리그라피와 내가 생각하는 서예가 전혀 다른 분야는 아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캘리그라피 작품이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 생각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요즘 캘리그라퍼들은 먹그림을 주로 완성을 해서 캘리그라피라고 밑에 자기 이름을 사인하는 정도로 작품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주객이 전도되어서 순수한 문자를 매개로 하는 캘리그라피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일러스트 작품에 글씨를 첨가했다는 정도로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글씨를 쓰시면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캘리그라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란 문자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글씨를 쓸 수 있는 매력적이고 감각적인 감각 손글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캘리그라피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이 잡히시나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글씨를 쓰시다 보면 점점 자신만의 캘리그라피란 정의가 내려지실 것 같으니 앞으로 24강 동안 저와 함께 천천히 캘리그라피의 세계로 빠져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캘리그라피의 어원과 개념을 알아보았다면 지금은 저와 함께 캘리그라피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을 보시면 익숙한 재료도 있고 전혀 처음 본 낯선 재료도 있으실 텐데요. 먼저 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캘리그라피를 가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붓을 과연 내가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쓰기 편한 붓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화방에 가서 캘리그라피를 쓰기 위해서 붓을 찾는다고 말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붓을 구매하실 때는 붓털의 종류에 따라서 뭐 붓의 이름이 겸호필이라든지 장봉, 단봉 등 너무 어지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초급자에서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붓을 테스트해보고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 길이면 나에게 알맞겠다라고 하시는 붓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단어 연습과 캘리그라피 기초 연습을 하기 위해 총 2가지 붓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준비하셔서 붓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붓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붓의 털이나 동물의 종류가 아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붓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붓을 처음 구매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붓을 한번 씻으셔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붓에 보시면은 악교라고 해서 악교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끈끈한 액을 먼저 씻어 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붓을 깨끗하게 씻을 거라고 뜨거운 물에다가 헹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서해붓 자체에는 탄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탄성이 사라져서 다음에 사용하셨을 때 붓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게 되는데요. 두 분이 같이 붓을 사셨는데 왜 옆 친구의 붓은 잘 써지고 내 붓은 이렇게 잘 안 나가느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붓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붓 관리는 붓을 먼저 사용하실 때 구매하셔서 붓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먼저 헹궈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글씨를 쓰고 글씨를 다 쓴 후에는 다시 깨끗한 물에 씻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붓을 걸 곳이 없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렇게 왼쪽 화면에 보이듯이 붓을 이렇게 세워두시면 되고요. 가장 안 좋은 붓 보관법은 붓말이라든지 붓 뚜껑을 닫아두시면 붓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것은 주의하셔서 붓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붓은 가격이나 동물의 털의 종류가 아닌 내가 글씨를 쓸 때 마음에 들고 손에 맞는 붓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붓은 뜨거운 물에 씻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붓끝은 항상 뾰족하게 모은 후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